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로 분주했던 5월이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호수공원도 꽃 박람회로 바쁜 5월을 보냈습니다. 저도 호수공원 근처에 살다 보니 꽃 박람회가 끝나면 덩달아 1년 중 큰 행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안나의 백지편지에서는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정해진 형식 없이 백지편지에 때로는 사진을 찍듯, 때로는 일기를 쓰듯,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소개하고 있습니다. 꽃 박람회는 5월 14일에 끝났습니다. 임시 시설물들을 부지런히 채우니 호수공원은 제 모습을 찾고 시민들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와 산책을 즐기고 자전거를 여유롭게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수공원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번 달 백지편지에서는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을 소개하면서 얼마 전 그곳에서 느낀 사랑방 분위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아람누리 소설교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아람누리 도서관에 그 책을 빌리러 갔더니 책이 없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에 큰 기대 없이 들렀습니다. 뜻밖의 그곳에 책이 있어 작은 기쁨을 느꼈어요. 그 후 산책을 하다 집에 들어오는 길에 가끔 책을 빌리곤 했어요. 도서관이 작고 집에서 가깝다 보니 그저 책을 대출할 때만 이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꽃 박람회 시작 전날 팟캐스트 제작단 활동을 같이 하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호수공원 작은 도서관에 영화 감독님이 오셔서 저녁 6시 반에 강의를 하니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10평 남짓한 작은 도서관에 몇 명이나 들어가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다 보니 급히 저녁을 먹고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들어서니 밥 먹는 인문학이라고 작은 현수막이 서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20여 명이 이동식 의자에 옹기종기 앉아 강의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낯선 광경에 적응할 틈도 없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명준 감독님이 김여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이란 소설과 그것을 이한 감독이 영화로 만든 작품을 비교해가면서 열강해 주셨습니다. 소설과 영화는 스토리의 전달 매체인데 서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론으로 설명해 주신 다음 소설과 영화 장면을 직접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소설의 첫 부분을 스크린에 띄운 다음 강의를 들으러 온 몇 명에게 배역을 맡겨 읽게 했는데 엄마, 두 딸 만지와 천지, 그리고 나레이션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배역에 맞게 너무 잘 읽어서 속으로 놀랐어요. 소설을 짧게 읽은 후 그 장면이 영상으로 어떻게 시각화되었나 영화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소설로 묘사된 것과 영화로 표정 동작을 직접 보여줄 때를 비교해가면서 촬영하는 방법이나 영화적 기술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2시간 강의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아한 거짓말은 중3, 중1 두 딸과 슈퍼에서 일하면서 씩씩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를 보여주면서 아빠 없이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중1 딸이 자살을 하면서 남겨진 두 사람은 밝고 착했던 천지가 실상 마음속으로는 많이 아프고 외로웠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천지는 죽기 전에 간간히 자기의 내면을 들여내 보았지만 엄마와 언니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대답해 버릴 때가 많지요. 저도 자식이 셋 있지만 딸 둘은 이미 출가를 해서 독립했고 아들과는 워낙 대화가 없다 보니
막상 자식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딱히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영화의 한 꼭지꼭지들을 보면서 간간히 눈물을 훔치는 젊은 엄마를 보았습니다. 천지나 만지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피부로 더 와닿을 것 같았어요. 비단 젊은 엄마들이 아니라도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쓸쓸함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 엄마와 이별을 했을 때의 막막함을 생각하면 사랑이 기쁨만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나 슬픔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헛헛해져 옵니다. 지금도 8월 말쯤 불어오는 늦여름의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그 시기에 돌아가신 엄마와 조우를 하듯 시원하게 느껴져야 할 바람에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하물며 자식을 먼저 잃게 된다면 그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명준 감독님의 강의가 아쉬움을 남긴 채 끝이 났을 때 사람들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가져온 음식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왜 밥 먹는 인문학인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초대한 분은 내가 당황할까봐 자기가 내 것까지 많이 챙겨와서 괜찮다고 해서 얼결에 한 상 가득 채워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하고 감독님과 더 친근한 대화도 나누고 감독님 작품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느새 동네 사랑방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나의 궁금증은 도서관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책과 영화가 모두 있는 도서관을 검색하니 식사도서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영화를 보고 책은 빌려왔습니다. 감독님께서 영화 보신 후에 책 읽어보세요 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소설 읽는 내내 생생하게 장면이 떠오르면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천지가 엄마에게 남긴 털실 뭉치 속에서 유서 같은 쪽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페이지가 유달리 쭈글쭈글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책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불행을 안고 있다. 라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 생각납니다. 철없던 시절 준비 안 된 엄마로서 자식들을 키웠던 일을 뒤돌아보니 아이들에게 사랑의 눈맞춤을 하지 않고 숙제하듯 키웠던 것 같아 늦은 후회가 됩니다. 내 아이들은 손주들을 많이 사랑해주면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루먼스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지편지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이아나 루먼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